이제 가지금 인정이자에 대해서 볼게요. 법인이, 그죠? 우리 법인이, 개인은 가지금 인정이자가 없잖아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근데 여기 이제 특수관계인이 있는데, 이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제 용어가 나오면 특수관계인이 어느 법에 나와 있는 특수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또 상속증여세법의 특수관계인이 또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거의 비슷해요. 근데 거의 비슷한데 정말 세밀하게 들어갔을 때는 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국기법하고 상속증여세법하고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낀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나올 때 정의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를, 왜냐면 해석이 완전 달라져 버리거든. 그래서 이 국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에게 그러니까 금전을, 돈을 빌려주는데 무상 또는 저율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혜택을 준 거죠. 법인의 돈을 대표자가 마음대로 빌려준 거예요. 법인의 구성은 주주가 주인이잖아요. 주주 몰래, 보통은 우리가 이제 1인 법인들도 있는데, 주주들이 이제 뭐 상장기업 같은 경우는 주주가 엄청 많죠. 그 사람들 말고 대표자가 자기 맘대로 돈을 특수관계인한테, 자기하고 가까운 사람들한테 돈을 그냥 막 빌려줘요. 저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4.6% 당좌대출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거보다 낮게, 그러니까 빌려줌으로써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세 부당하게 감소시킨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정 이자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서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4.6%로 계산한 금액과, 그러니까 여기 적정 이자율로라고 표시가 된 거는 매년 지금은 거의 비슷한데 뭐 9.5%도 있었고 뭐 6.9%, 8.5%, 지금 4.6%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세법 개정해가지고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는 4.6%죠. 당좌대출 이자율이. 그래서 그거 금액과 실제 수입이자 차액에 대해서 입금 산입을 한다라는 거는 법인세를 더 낸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 처분을 한다라는 거는 그 소득 귀속자한테 소득세를 부과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소득자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기타 사유출로 하는 건데, 그게 아닌 개인이나 뭐 주주나 뭐 직원이나 그러면 이제 배당, 뭐 상여 이런 식으로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소득세까지 추징을 하게 되죠. 세 가지 요건을 다 해야지 이제 법인의 가지금 인정이자 계산을 하는데, 첫 번째 특수관계인,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섯 글자인데 되게 쉬울 것 같아요. 특수관계인, 특권자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나올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둘째 법인세법상 시가로 보는 이자율, 당좌대출 이자율이죠. 현재 4.6%인데 이거보다 낮은 이율, 뭐 2%, 3% 이렇게 하고, 또 뭐 무상으로 대여를 하기도 하는 경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빌려줄 때, 그리고 그게 이제 금전인 경우, 돈일 경우, 이때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저리로 해서 이제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회사에서는 단기 대여금이나 뭐 장기 대여금 이런 식으로 개정 처리가 되어 있을 건데, 그것조차도 직원하고 법인은 특수관계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인정이자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인 범인 보면, 특수관계인이라 하면은 법인과 다음에 관계 있는 자라고 하는데, 여기 국세기본법상의 2조 20호에 해당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임원의 뭐 임명권 행사,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 회사를 이렇게 그죠? 조정할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사실상 실질이 중요한 거죠.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저 사람이 주주가 아니고 대표도 아니고, 그런데 갑자기 실질적으로 회장으로 등록되어 있지도 않지만 갑자기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어. 그 사람은 이제 특수관계자로 보는 거죠. 주주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주주와 그 친족.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이제 3번의 경우가 많죠. 법인의 임원, 사용인은 직원이니까요.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 그러니까 주주가 법인일 수도 있잖아요. 주주는 개인도 많지만, 개인이 이제 많아서 그렇지 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러면 주주도 법인도 배당을 받게 될 거고 뭐 그럴 건데, 어쨌든 그런 영리법인 경우 그 영리법인의 임원, 영리법인 뒤에 있네요. 이사하고 설립자 인 경우에 그들과 함께하는 친족. 그리고 4번, 5번은 1부터 3까지 요구하고 관계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관계에 있는 자들은 다 특수관계자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 업무를 하면 이 사람이 특수관계자에 있는지 실은 잘 몰라요. 우리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대여금 중에서도 특수관계자에 있는 회사의 대여금을 저리로,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때 저리로 빌려준다, 뭐 아니면 무상으로 빌려준다. 그럼 저 회사를 뭘 믿고? 뭔가가 있으니까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금 지원을. 근데 생뚱맞게 세무대리인이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다가 저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 절대 안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자기하고 그 회사와 관계 있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특수관계자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는 이제 다 대부분 그런 거니까 그 회사와 관계 있는 회사들, 뭐 아니면 직원들, 이런 것들, 뭐 친족, 임원 다 포함해서 특수관계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무대리인들은 모르지만 나중에 조사해서 걸리면 세무서에서는 알 수 있겠죠. 보면은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때 어쨌든 수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리법인이든지 비영리법인이든지 30% 이상 출자하고 있으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의 범위에 대해서 여기는 짤막하게 나왔는데,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그쪽에서 더 자세하게 나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차차 공부해 가시게요. 근데 주주, 뭐 법인에서 특수관계자,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